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부터 먼저 볼 건데 요 수용률이 있고 부하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률은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수요. 아까 제가 수요를 수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혹은 수용 요거에 대한 우리가 백분율인데 제가 수요를 수요 설비 용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 설비 용량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백분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수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았을 때, 적게 받았을 때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받았을 때 그때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소비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실기 때 이런 것들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력 소비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의를 외우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곧 요 수용률 식 아니겠습니까? 식이 곧 정의가 되는 거니까 실기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수용률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정의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 분수 분모 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요. 중학교 때 이것을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 이렇게 읽거나 맞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것을 분자와 분모의 비라고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라고 하거나 분자와 분모의 비라고 분수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제가 여기에 설비 용량이 분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이 분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수용률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여기 곱하기 100겠죠.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서 나중에 정의를 우리가 실기 가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식을 요걸 쓸 필요는 없겠지만 습관을 그렇게 길들이면 어차피 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도 좀 알아주시고 여기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설비 용량,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이라는 말을 써요. 총.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최대 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완전히 다 다르게 주거든요. 누구는 어떤 출제자분은 최대 전력이라 주고 어떤 출제자분은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고 어떤 출제자분은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어떤 분은 최대 부하 전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다 같은 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총 설비 용량이라 주신 분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총 수요 설비 용량, 총 수용 설비 용량 그리고 총 부하 설비 용량. 그러니까 용어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얘가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다 적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이구나 같은 용어를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쌤, 저는 이렇게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쌤이 가르쳐 줬는데 문제 보니까 최대 전력이 나와 있어요. 최대 부하 전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쌤이 분명 수요랑 부하랑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수용이 가장 많이 쓸 때 그거니까 요거랑 의미가 다 같다라고 우리는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실기 가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부하율이 있습니다. 그럼 부하율은 일정 기간,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정해두는 거죠. 그 정해줬을 때 부하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잠시 올게요. 자, 그래서 제가 회로할 때 최실평 고형이라고 해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패터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을 공부하는 패터닝. 그럼 여기서 패터닝을 한번 할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요 변압기 용량 무시하시고요. 제가 일부러 요 위에다가 하나를 그래프를 더 그릴 거예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파란 색깔로 할까요? 자, 흰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총 설비 용량이라고 할게요. 총 설비 용량.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설비 용량이 변압기 용량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하를 다 쓴다 안 쓴다?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이렇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총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없어요. 그냥 제가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 전력보다는 누가 크다? 총 설비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총값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이 가장 작잖아요. 그때는 최실평 고형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봐요. 그래서 평최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 식을 외워야 되니까 최총, 그래서 부수.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거 두 개, 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무슨 율이 되겠다? 부하율이 나타나겠죠. 부하율. 자, 그래서 얘 정의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값을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설비 용량에 대해서 총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제가 첫 번째 수용률과 두 번째 부하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식 외우시고 문제 풀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얘가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기 때도 다시 가서 실기 때부터 처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이런 것들 공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필기 때부터 차근차근 좀 스텝 밟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수요라는 정의가 뭔지, 부하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하 곡선이라는 것을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하 곡선에서 최대가 뭔지,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요 최대 전력 이상값이 총 설비 용량인데 얘는 그냥 제가 이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원래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부하 곡선을 봤을 때 요 지점이 최대 전력이라고 했는데 이 최대 전력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우리가 뭘 선정한다? 변압기 용량 선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핵심이 될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꼭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겁니다. 실기 때는 또 실기 버전으로 나름 하겠지만 요거에서 조금 10%, 20% 추가되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부등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부등률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수용가잖아요. 제 원룸이 수용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 하나에 대해서 제가 변압기를 설치했다면, 요거 하나에 대해서 변압기를 제 원룸에 대해서만 변압기를 설치했다면 요것만 딱 고려하면 돼요. 저만 고려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뿐 이렇게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집, 여러 수용가 1번이 쓰고 수용가 2번이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볼게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변압기, 여기는 아직까지 입점을 안 하고 얘는 없다고 볼게요. 그냥 요 두 개만 있을 때 요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예시를 들 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많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강의를 잘 들어봐 주시고 지인분들한테 너무 제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우리 학원 원장님한테 이제 원장님 저도 이제 제 학원 하나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학원 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강의가 재밌어요. 학원 원장님 하시면은 막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2층짜리 건물에다가 변압기를 이렇게 하나 설치할 건데, 그럼 이 변압기는 여기에 1층, 2층에다가 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너무 고층을 지으면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는데 1층에 학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2층에 학원을 할 거고요. 1층에는 카페라는 게 맞겠죠? 카페를 하겠습니다. 카페. 자, 그래서 요 학원과 카페를 딱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학원을 지을 거라고, 학원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카페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요때 딱 보게 되면, 자, 그래서 6시, 12시, 18시, 24시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하고 카페하고 딱 봤을 때 부하 변동 곡선을 한번 나타내 보죠.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에 개원을 해서 9시에 우리가 개강을 해서 밤 12시쯤에 마친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9시간 요쯤 될 거예요. 9시 요 정도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수강생이 들어오면서 오후에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다가 저녁 되면 사람이 좀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부하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카페는 보통 우리가 새벽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12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부하곡선을 쓴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1층과 2층 각각의 뭐가 되겠다? 부하곡선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변압기는 이 학원과 카페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합산하게 되면 대략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볼게요. 합산했을 때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부하곡선이 나온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합산했을 때 딱 보시면 요 정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가. 그러면 요 정도가 됐을 때 변압기 용량은 얘보다 큰 값으로 뭐를 선정해야 되겠다? 변압기 용량 선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 두 개의 전력을 합성했잖아요. 그래서 합성했을 때 합성한 최대 전력, 합성한 것 중에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를 이만큼짜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전기기사 강의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가 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카페를 하지 말고 학원 마치면 이제 조금 그렇거든요. 좀 나이 있으신 선배님들은 한 딱 마치고 한짝 캬 하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호프를 집을 하나 하도록 하죠. 호프집, 치맥하는 치킨집 하나 했다고 할게요. 치킨집. 그래서 대낮부터 치킨 하시는 분 없잖아요. 맞죠? 치맥을 딱 마치고, 맞죠? 퇴근하고 딱 공부 마치고 딱
하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치킨은 질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치킨을 좋아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치킨집을 했다고 보죠. 그러면 학원은 그대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학원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게요. 아까하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학원 그래프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치킨집은 보통 한밤중에 시작해서 보통 9시쯤에 시작해서 우리가 새벽 3시쯤에 그래서 딱 그때만 일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한 여기 이쯤이라 볼게요. 요쯤. 그래서 요쯤에 전기를 쓰고 그다음 째 3시쯤에 이렇게 마치면 한 요 정도 치킨집은 요 정도 전기를 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거를 합성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요거 합성했을 때 4칸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3칸 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칸 반.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최대 전력이 생기는 시간대가 동일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합성한 최대 전력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대 전력이 발생한 시간, 요 치킨집은 여기서 발생하고 학원은 여기서 발생하니까 최대 전력이 발생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합성한 최대 전력도 어떻게 된다?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작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조금 낮춰서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솔직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밑에 그림이 더 좋아요. 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력 소비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등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아니 붙자에 같을 등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률 저쪽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diversity facto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의 발생 시간이나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개수로서 얘는 유일하게 곱하기 100 안 하고 항상 1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그래서 얘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체라고 해요. 각체합. 그래서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한 것 중에 최대 전력으로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각자를 뺄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자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데 합체하고 최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글자로 봤을 때는 최합이랑 합체랑 같을 것 같지만 의미가 뭐냐면 최대 전력끼리 더한 거랑 그리고 합쳤을 때 최대가 된다는 말이랑 의미는 어떻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한 최대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을 합친 거, 이게 바로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 위치가 반대라고 보고 같지 않다 해서 부등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상 암기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변압기 용량이 커야지 좋아요? 작아야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커야지 좋아요. 크면 당연히 성능은 좋겠죠. 큰 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건물주도 돼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주가 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물주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변압기 용량이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작으면 좋죠. 한전도 똑같아요. 변압기 용량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그래서 작아야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데 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전력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변압기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작았을 때 우리가 전력을 그만큼 다 쓸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 작으려고 하면 변압기 용량이 작으면 굿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하나씩 커지게 되면 배드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작으면 좋을 거니까 그러면 최대 전력이 작아야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체총 부수에 따라서 최대 전력이 작아지게 되면 부하율이 커지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최대 전력이 작아지면 수용률은 작아지는 거 맞습니까? 요 관계에 따라서 부하율과 수용률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율은 클수록 좋고 수용률은 우리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율은 클수록 좋고 수용률은 되도록이면 작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부하율이 크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가 수용률은 되도록이면 작게 잡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너무 2등분,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부하율 관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혹시 또 오해를 낳으실까봐 그래서 부하율은 클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최대 전력이 아니잖아요. 합성한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니까 요 변압기 용량이 작으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합성한 최대 전력이 우리가 작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보다 요게 합성한 최대 전력이 작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다이버시티 팩터를 여기다가 적어 보면 합체분의 최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한 최대 전력이 작을수록 변압기 용량이 작아질 거니까 부동률이 어떨수록 클수록, 즉 부동률이 크다는 말이 우리가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을 때보다 최대 전력이 각각의 부하가 수용가가 최대 전력이 발생한 시간대가 같은 것보다 달라야지 변압기 효율이 이용률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좀 알아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문제 풀이하면서 변압기 용량식은 제가 다시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문제 풀면서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변압기 용량 TR이라고 할게요. 이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용량은요 부하곡선 하나 있을 때에 비했을 때는 최대 전력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하곡선이 둘 이상 그래서 수용가가 여럿일 때는 합성한 최대 전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로에다가 합성한이라고 적고 가로에서 그래서 최대 전력이든 합성한 최대 전력이든 얘보다 변압기 용량은 커야 됩니다. 근데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보통 설비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라고 줘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 곱하기 역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역률을 나누면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역률을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식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우리 적중 예상 문제풀이 있잖아요. 맞죠? 거기 가서 제가 변압기 관련된 문제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재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